네, 투자텔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슈와 내용 어떤 것들이 있는지 텔레그램에서 찾아왔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신분 상승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주요 가스 터빈 업체에 납품 이력이 부각되면서 신분이 상승하고 있는 한 종목 오늘 짚어볼 거고요. 지난해 성장 속도 둔화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가 되면서 주가가 오랜 기간 쉬었던 종목이 있는데 오늘 다시 부활하는 모습입니다. 성장 여전히 견고한 건지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근거 없는 루머가 돌고 있는 종목이 또 있더라고요. 회사 측의 주주 서한과 관련 애널리스트의 코멘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확인해 볼게요. 네, 삼미금속의 주가 급등 이유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기업 xAI가 짓는 데이터 센터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스 터빈을 공급한다라는 소식 제가 최근에 투자텔미에서 전해드렸었죠. 이번에는 그 다음 낙수 효과가 어디로 갈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곳이 바로 삼미금속입니다. 삼미금속하면 거기 자동차 부품 회사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원래 트럭이나 버스 바퀴축을 만드는 단조 부품 회사입니다. 이 쇠를 두드려서 아주 단단하게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 기술이 자동차에만 쓰이는 건 아닙니다. 엄청난 열과 압력을 견뎌야 하는 발전소 가스 터빈에도 이 고강도 금속 부품이 필수적인데요. 삼미금속은 이미 두산에너빌리티와 원전 발전 설비 분야에서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협력사로 꼽힙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연결고리와 모멘텀이 있냐? 첫 번째, 검증된 이력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번에 xAI 데이터 센터에 대형 가스터빈 5기를 공급하는데 삼미금속이 바로 이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삼미금속은 이미 과거에 미국의 가스터빈 전문 기업인 PSM과도 부품 공급 계약을 맺은 적이 있는데요. 까다로운 미국 시장 기준을 이미 통과해본 경험이 있다. 이걸 시장에서 높이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전력 인프라 확장에 따른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두해빌의 수주 때도 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전력이 부족하니 개별 발전소를 지어야 하고 그러려면 가스터빈 수요는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두산에너빌리티의 수주가 늘어나면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금속 부품을 만드는 삼미금속의 일감도 같이 늘어나는 동반 성장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미금속이 오늘 글로벌 가스터빈 및 AI 전력 인프라 밸류체인에서 실질적인 수혜 기업으로 재부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기사와 함께 오늘 주가는 장중에 25% 넘는 급등세를 연출을 했었고요. 현재는 아쉽게도 상승폭을 좀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주가는 11%대 오름세를 유지하며 8,47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내용 이어가 볼게요. 네, 파마리서치의 호재가 되고 있는 재료 무엇인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키움증권 신민수 애널리스트의 리포트가 나왔는데 제목이 폼은 일시적이나 클래스는 영원하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장세 걱정이 없다입니다. 일단 곧 발표가 될 4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1,527억 원으로 작년보다 48% 늘어나면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이익은 617억 원으로 예상이 되는데 기대치보다는 살짝 낮지만 이건 일회성 비용과 TV 광고비 때문이라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합니다. 포인트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같이 보도록 할게요. 투자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본업인 의료기기. 리쥬란의 부활입니다. 내수 시장은 성수기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고 지난 3분기에 잠깐 주춤했던 해외 수출도 다시 궤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럽행 물량이 1월로 살짝 미뤄진 것뿐이지 수출 문제는 해소가 됐다라는 평가고요. 두 번째는 화장품의 놀라운 성장입니다. 매출이 전년 대비 무려 70% 넘게 급증할 전망인데요. 중국 관광객들이 돌아오면서 면세 매출이 늘고 미국과 동남아에서도
리쥬란 브랜드가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주가 대비 상승 여력 여전히 충분하다라는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 70만 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사를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기사가 여러 텔레방에서 상당히 많이 공유가 됐습니다. 이 파마리서치의 리주비넥스 크림 광고가 공개 한 달 만에 조회수 1,800만 뷰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광고 공개 이후로 리주비넥스 크림 관련 온라인 언급량은 550% 이상, 브랜드 검색량은 400% 이상 증가하는 등 이 소비자 관심이 뚜렷하게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브랜드 모델은 현재 이주빈이고요. 제품이 궁금하실 텐데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크림은 국내 최초로 PDRN이라는 재생 성분을 피부에 바르는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파마리서치만의 특허 기술인 PDRN을 적용해서 유효 성분이 피부 속 깊은 곳과 조직까지 제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화장품이 아니라 식약처로부터 효능과 효과를 정식으로 인정받은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즉, 마트 이런 데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약국에서만 살 수 있고요. 이미 소비자들 특히나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K 약국템으로 이제 인지도를 넓히면서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일부 약국에서는 일시 품절 현상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텔레방 방장은 이런 리뷰를 남겼습니다. 리쥬란에 이어 리주비넥스 크림은 갓 제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 이 코멘트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주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하반기 8월 말부터 최근까지 주가 계속 조정을 받아왔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리포트 그리고 기사에 힘입어서 장 초반부터 현재까지 주가 5%대로 좀 강한 힘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일봉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어제부터 심상치 않은 주가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이틀 연속 강한 주가의 상승 흐름이 포착이 됐다라는 점 여러분들 의미 있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48만 6천 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내용입니다. 오늘 오후에 시어스 테크놀로지 회사 측의 주주 서한이 텔레방에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몰랐는데 최근에 여의도 증권가를 중심으로 회사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 루머가 돌았나 봅니다. 그 루머가 뭐였는지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아쉽게도 정확한 루머는 찾을 수가 없었고요. 일단 회사 측의 의견을 보면요. 최근에 여의도 증권가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루머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이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괜찮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로 실적을 증명했습니다. 시어스 테크놀로지의 핵심은 주력 사업인 입원 환자 모니터링 플랫폼 싱크죠. 2025년 4분기 기준으로 신규 병상 무려 6,000개 확보를 했고요. 이로써 누적 12,000병상을 돌파했는데 이는 국내 스마트 병동 네트워크 중에서는 단연 최대 규모로 꼽힙니다. 그리고 병원 시스템인 EMR과 얼마나 잘 연동이 되느냐, 그리고 현장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돌아가느냐, 이게 중요한데 시어스 테크놀로지는 이미 빅5 상급 종합병원을 뚫어냈다라는 점이 강력한 경쟁력으로 꼽힙니다. 주주 서한에서 회사 측은 기존 병원들이 재계약을 요청하고 병상을 늘려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기술력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고요. 시장의 루머는 노이즈고 우리는 압도적인 데이터와 레퍼런스로 시장 1위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다라고 주주 서한에서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텔레 방장이 현직 애널리스트인데 오랫동안 시어스 테크놀로지 이 종목을 커버해 왔었습니다. 오늘 이미 관련해서 코멘트를 좀 남겼더라고요. 개인적인 추정치보다 더 웃도는 좋은 성적이 나오고 있다며 수주 잔고도 지금 연말 기준으로 10,000개를 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금 루머가 경쟁사와 관련된 가격 얘기였던 것 같아요. 경쟁사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서 치고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의료 IT 시장의 핵심은 가격이 아니라 운영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있는데 시어스 테크놀로지는 압도적인 데이터가 가격을 정당화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안정성이 절대적인 대형 병원들은 결국에는 검증된 솔루션을 택할 수밖에 없는 논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노이즈에 흔들리기보다는 실제 병원 현장에서 누가 진짜로 쓰이고 있는지 시장 지배력을 주목해서 보라고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보기에는 신코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기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밀리길래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했지만 루머가 돌았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오늘 오전장에서는 6% 넘게 하락하기도 했었습니다. 다행히도 낙폭을 축소해 나가며 현재는 3%대 주가 하락세 연출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도 2달 넘게 지금 기간 조정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여러분들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네, 투자텔미 여기까지고요. MBN골드 최현동 매니저 이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동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재료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 보시면 방산주하고 조선주가 상당히 꽤 많이 올라가면서 시장의 어떤 스쿱을 다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몇몇 바이오 기업들이 또 급등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하고 바이오가 좀 쉬어가긴 하나 다음 주부터 JP모건의 스퀘어가 시작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 JP모건의 스퀘어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재료가 나왔고 그러니까는 이 셀온이 나올 수 있다라고 우려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 다음 주에는 이 빅파마들이 발표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와 관련된 우리 기업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셀온이 아니라 오히려 JP모건 스퀘어 이후에 더 많은 어떤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이제 많은 빅파마들이 JP모건 스퀘어에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은 알테오젠 파트너사를 보게 되면은 머크하고 다이치 상표,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일단 다이치 상표 같은 경우는 이 알테오젠에서 SC를 도입하면서 현재 잘 팔리고 있는 에너트라는 유방암 치료제에 있어서 SC를 도입하죠. 그래서 이 임상 기술, 그러니까 임상 유의점을 한번 공개해야 될 것 같고요. 머크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데 지금 알테오젠의 SC 기술을 도입해서 지금 키트로 SC를 이제 판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매출이라든가 지금 IV 대비 SC 어떤 매출 확장 구도라든가 또는 지금 어저께 난 뉴스만 보더라도 지금 키트로 SC를 IV를 대체하는 걸 떠나서 오히려 모든 저응증 확장을 지금 키트로 SC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발표하게 되면 아마 이 알테오젠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여기다가 아스트라제네카가 어떻게 보면 또 가장 많은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 아스트라제네카하고도 지금 알테오젠이 기술 이전이 돼 있죠. 그래서 현재까지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알테오젠하고 기술 이전 이후에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어떤 항암제를 SC 기술이 들어가는가 발표한 적이 없던 건데 아마 이번 JP모건을 통해서는 이 아스트라제네카에서 현재 어떤 항암제에 SC 기술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발표가 나온다 하더라도 아마 알테오젠을 폭등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부분을 딱 다 종합을 해서 알테오젠이 또 마지막 날 15일 날 기업 설명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ABL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사노피, GSK, 일라질리, 컴패스 이런 수많은 빅파마 기업들이 발표할 때마다 이 ABL바이오의 그래프아지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기술이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노피 같은 경우는 이 ABL301이라는 이 담도암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가져가서 현재 이제 임상 진행 중에 있고 일라일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술 이전부터 지금 지분 매입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나올 것이고 컴패스타라피티스가 4년 만에 헬스케어 참석하면서 여기에서 또 이 ABL을 가져갔던 이 ABL001에 대한 소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K 바이오 기업들이 발표하는 건 물론이고 이걸 빅파마 입에서 이제 거론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시장의 관심은 더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D&D 파마텍 같은 경우도 화이자의 비만 치료제 개발 계획에 따라서 거기에 또 핵심 기술이 들어가는 게 또 D&D 파마텍이기도 하고요. 리아캠벨 같은 경우도 존슨앤존슨에서 또 임상 데이터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점에 있어서 결국엔 다음 주에 꽤 많이 올라갈 종목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 종목 하나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 쪽은 이제 다음 주 이벤트를 앞두고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는 흐름처럼 보이거든요. 그 안에서 모멘텀이 가장 강할 종목 무엇일까요? 일단 지금 주가가 22만 9천 원인데요. 보로노이를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점심시간 때 좀 많이 올라와서 지금 꽤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보로노이가 이제 발표할 수 있는 가치를 봤을 때 지금도 상당히 싸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보로노이는 이 차세대 표적 항원도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파이프라인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VRN 11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폐암 치료제인 타그리스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주고 있는 건데 쉽게 말하면 지금 타그리스로 치료가 안 된 환자들을 보르노이의 VRN11을 투여했더니 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그리스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까지 기대가 되고 있고 이 VRN10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유방암 치료제가 NO2라는 유방암 치료제인데요. 이 NO2를 투여해서 또 치료가 안 된 그 사람들에게 이 VRN11을 또 투여를 했더니 5명 중에 4명한테서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치료가 안 된 환자들한테서 보르네의 신약의 효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재 치료제로도 치료가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희망이 없는 건데 보르네의 신약에 그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는 사실 이런 기술 갖고 이 기술이 전혀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뭐 얼마에 하냐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르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난주였죠. 이 자사주까지 매도해서 이제 자금까지 마련해놔서 이 임상에서 속도가 날 거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런 것쯤에 있어서 아마 보르네 같은 경우는 아마 다음 주에 또 JP모건 헬스케어를 통해서 주목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러니까 목표가는 28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18만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은 어떤 종목 리뷰해볼까요, 매니저님? 예,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못 가고 있습니다만은 반도체 기업들은 저는 무조건 매수 기회를 보거든요. 삼성전자도 플러스 전환됐는데 이 ISC라는 기업도 잘 올라가고 있어서 결국 이 ISC 같은 경우는 반도체 소켓을 만드는 기업인데 이 ASIC 반도체에 있어서 수혜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반도체 기업들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다음 주에 JP모건 헬스케어가 지나고 나서 반도체 쪽도 꽤 강해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ISC 역시 사실 지금도 꽤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최근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매수권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장 끝나고 모리 방송에서 다음 주 JP모건 헬스케어를 통해서 볼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 몇 가지만 체크하셔도 다음 주에 급등할 종목을 좀 미리 매수해 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기업들, 이 JP모건의 주인공이 될 바이오 기업들하고요. 이 반도체에서 기여해야 될 종목들 좀 말씀드릴 거니까는 4시에 시작하는 모레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